의 종류와 우리가 이제 배워본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해서 보면서 iframe이라는 걸 좀 배워볼까요? iframe. 자, iframe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쭉 내려와서 iframe이라고 써볼게요. 자, iframe은 다른 리소스를 브라우저처럼, 이 노드가 브라우저인 거예요. 브라우저처럼 추가하는 기술을 iframe이라 불러요. 문서는 이제 HTML 문서를 얘기하는 거죠. 자, 현재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루트 경로에 있는 레슨, 자, 이렇게 하면 자동 완성된 거예요. 될 거예요. 01 수업 한번 볼까요? 01 헬로. 자, 프레임 볼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안 쓰이는 건데 일단 1이라고 써볼까요? 되나? 보면 이렇게 문서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고양이가 너무 크니까 자, 고양이를 조금 줄일게요. 원래 이게 위드가 잘 안 먹히는데 그래도 쓸게요. 자, 프레임 오더가 안 먹히죠, 그렇죠? 프레임 볼더는 안 먹혀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도큐먼트예요. 자, 도큐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상대 경로 중에 루트 경로라 부릅니다. 상대 경로 중에 루트 경로. 자, 경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로 중에 이제 상대 경로가 되겠죠. 상대 경로. 자, UL 안에 li가 3개 쓸까요? 내가 이렇게 슬러시하고 패스를 쓰면 자, 이것을 우리가 루트 경로라 불러요. 자, 루트 경로는 프로젝트에서 제일 상단으로 가서 파일을 찾는 걸 얘기해요. 루트 경로는 무엇을 얘기한다? 프로젝트의 리소스의 제일 상단.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자, 서버에 리소스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이거 서버예요. 웹 서버. 자, 서버에 리소스가 올라가 있는데 자, 리소스가 폴더가 여러 개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뭐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고 자, 여기 안에 A라는 폴더가 있고 B라는 폴더가 있고 C라는 폴더가 있고 자, 그 안에 H 인덱스가 있어. 인덱스. 자, A 안에 또 안에 뭐 a.jpg가 있어. 그다음에 A 안에는 CSS가 있어. 자, 근데 내가 이 웹서버가 주소가 예를 들어 경민.com이야. 경민.com이 이 웹서버야. 자, 내가 이 index.html을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고 싶어요. 자, 브라우저에서 URL로 누구를 자, index.html 요청하고 싶어.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경로가 절대 경로예요.
자, 우리 여기 브라우저에서는 무조건 절대 경로를 써야 돼요. 자, 절대 경로는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꼭 앞에 통신 규약을 써야 돼요. HTTP S면 S 이런 식으로 통신 규약을 쓰고 또 뭘 써야 돼요? 주소를 써야 돼요. 웹서버의 주소 경민.com이라는 서버에 가요. 자, 이 서버 안에 지금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는데 index.html 어디 있어요? A라는 폴더 안에, B라는 폴더 안에, C라는 폴더 안에 인덱스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A 안에, B 안에, C 안에 있는 index.html을 요청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우리가 쓰는 규약, 그다음에 서버 주소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절대 경로라 불러요. 절대 경로. 자, 그래서 내가 인덱스를 불러왔는데 여기 인덱스예요, 그렇죠? 자, 이 안에서 이미지를 참조하고 싶어요. 어떤 이미지? A.B 안에 있는 A.jpg를 요청하고 싶어요. 이 안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절대 경로로 참조할 수도 있고 상대 경로로도 참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서버 안에 다시 참조할 때는 보통 절대 경로를 쓰진 않고요. 자, 내가 내 서버를 지금 현재 인덱스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또다시 내 서버로 갈 거야. 그럴 때는 절대 경로를 쓰지 않고 상대 경로를 써요. 상대 경로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 안에 누구를 기준으로 이 index.html을 기준으로 이 a.jpg를 찾는 걸 얘기해요.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 경로 중에 루트 경로. 자, 루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내 기준으로 프로젝트 맨 상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 A에 B에 a.jpg를 찾고 싶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이렇게 슬러시를 쓰면 어디로 간다? 프로젝트의 맨 상단으로 가서 A에 B에 a.jpg를 찾아오는 것이 루트 상대 경로예요. 자, 그런데 나의 기준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보다는 한 칸 뒤에 있잖아요. 나보다는 한 칸 뒤에. 자, 한 칸 뒤를 어떻게 하냐면 점점으로 할 수 있어요. 점점. 점점은 한 칸 뒤. 자, 한 칸 뒤에 있는 a.jpeg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칸 뒤. 자, 만약 내가 폴더가 고정이고 꼭 한 칸 뒤에 있는 걸 가져온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난 아직 개발 중이고 폴더가 자주 바뀌어. 그러면 루트 경로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두 칸 뒤에 있는 CSS는 어떻게 참조하면 돼요? 자, 두 칸 뒤는 두 번 뒤로 가면 돼요. 자, 두 번 뒤로 가서 a.css.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냥 상대 경로. 그 다음에 상대 경로 중에 점이 없는 이 친구를 루트 상대 경로라 불러요. 선생님, 만약에 C라는 폴더 안에 같은 라인에 있는 d.html을 참조하고 싶어요. 같은 라인에 있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같은 라인에 있는 걸 참조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점 슬러시만 쓰면 돼요. 요거는 뭐다? 같은 라인. 같은 폴더. 여기서 d.html. 자, 또는 이 친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생략하면 d.html.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략도 가능하더라. 자, 이게 기본이고 생략한 것. 자, 또는 이 슬러시를 빼고 .dhtml이라고 돼요. 좀 통일하지, 그쵸? 통일을 못하고
자, 요거랑 비어있는 거와 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더라. 자,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연습. 자, 지금 현재 자, 루트 경로로 HTML을 쓸 수도 있는데 자, 여기 HR로 띄우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되겠죠?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띄울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 상대 경로인데 루트. 루트 상대 경로를 할게요. 그렇죠? 루트 상대 경로.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자, 조금만 올릴게요. BR에 20개. 점이 붙어 있거나 점만 있거나 점 슬러시가 있는 것. 그렇죠? 이건 뭐예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경로. 리소스 위치 기준 상대 경로. 자, 이 친구를 우리가 그냥 상대 경로라 불러요. 그냥 상대 경로. 자, 이때 이 폴더랑 리소스랑 hello.html은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점 슬러시라고 해도 되고요. 점 슬러시.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그쵸? 점 슬러시. 자, 또는 자, HR이죠. 그쵸? HR.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자, 점 슬러시랑 아무것도 안 쓰는 거는 똑같은 뜻이에요. 자, 머리가 팽팽 돌죠. 그렇죠?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폴더가 엄청 긴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리소스를 참조할 때는 이런 경로보다는 루트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내 위치를 기준으로 찾을 때는 리소스 위치 기준으로 찾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src의 이미지 같은 걸 참조할 때는 루트를 기준으로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위치를 기준으로 같은 폴더에 있는 것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상대 경로를 많이 씁니다. 이런 식의 리소스 위치 기준의 상대 경로를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경로로 참조할 수 있겠죠? 자, 절대 경로로도 참조해 볼게요. H3에 절대 경로. 자, 절대 경로를 쓰실 때는 이하 뺐고 통신 규약 또는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iframe인데 자, 앞에다가 뭘 써야 돼요? 자, http에 자, 주소 똑같이 써야 되겠죠? localhost에 지금 폴트가 63342네요. 이거 실행할 때마다 바뀌니까 여러분들 다음 실행할 때는 안 보일 거예요. 자, 실행할 때마다 바뀌어요. 폴트가 63342니까 자, 다음에 안 보인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마 다음 쉬는 시간에 선생님 왜 주소가 제대로 썼는데 안 되죠? 이런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새로 고침하면 이 폴트가 바뀌어요. 바뀌니까 유념하시고 자, HTML 스터디라는 프로젝트 안에 레슨 01 자, 똑같이 쓰시면 되죠. hello HTML. 자, 근데 선생님 이거 나 주소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인텔리제이에는 여기 경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자, 마우스 오른쪽 하면 경로 복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경로 참조 복사. 자, 그러면 절대 경로가 이렇게 뜨죠? 자, 근데 이 절대 경로는 서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경로가 아니라 제 컴퓨터의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자, 제 컴퓨터. 그 다음에 리눅스랑 맥은 C 드라이버나 D 드라이버 이런 게 없어요.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이런 거 없이 유저 경로로 루트 경로를 찾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로들이 이렇게 뜹니다. 서버 기준으로 한 경로가 없네요. 아쉽게도. 자, 이런 식으로 경로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자꾸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웹스톰이 찾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켜보면 이 친구도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경로로 다른 사이트를 참조해 볼 거예요. 자, 다른 사이트. 자, H3으로 자, 절대 경로로 다른 사이트 참조. 자, 아이프레임을 다시 쓰고요. 자, 우리 흔히 들어가는 네이버로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는 https라고 했어요. https 네이버.com www점은 생략해도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연결이 거부되었다고 떠요. 자, 요거 정책 때문이에요. 자, 마우스 이렇게 올려서 검사하기 눌러보면 자, 검사하기 눌러보면 자, 콘솔 창을 이렇게 켜보면 자, 너 정책을 위반해서 할 수 없어. 옵션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옵션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여기 정책이 원래 떠야 되는데 정책이 안 뜨네요. 원래는 여기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폴리시라고 하는 정책가 다른 사이트를 참조를 못해요 라는 정책 위반에 대한 오류가 떠야 되는데 현재 옵션을 잘못했다고 뜨네요. 자,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건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만 새로 고쳐 볼게요. 네이버 참조한 게 아예 안 뜨는구나.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폴리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 그걸 안 보이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리소스라는 거는 돈이에요. 자, 돈. 자, 그래서 내 사이트가 외부 사이트의 리소스를 참조하는 거는 보통 거부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폴리시라고 해서 다른 사이트를 참조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이 거부당한 겁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사이트를 참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이트에서 참조 가능한 URL을 제공해요. 그 제공하는 것만 쓰실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공유될수록 유리한 사이트들이 그런 URL들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이트가 있을까? 공유할수록 유리한 사이트. 유튜브가 있겠죠. 유튜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유튜브 가서 자, 내가 이런 사이트 어떤 괜찮은 뭐 저는 이제 피자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자, 요거 내가 공유하고 싶어. 자, 그러면 자,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공유라는 탭이 있어요. 공유 탭. 자, 보면 퍼가기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아이프레임으로 퍼가는 링크를 줍니다. 요 퍼가기. 자, 그러면 아이프레임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붙여 넣어 볼게요. 아이고. HR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자, 지금 보면 자, strict origin when cross origin 지금 현재 cross origin 정책을 우리가 엄격하게 쓰고 있지만 그래도 참조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했어 이런 뜻입니다. 보면 여기에 reference policy 참조하는 규칙을 내가 정의를 했어 이런 거고요. 쭉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 비디오 뭐 플레이어 이렇게 써져 있고 보면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절대 경로가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짜잔 보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참조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참조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CORP라 불러요. 이거 줄여서 크로스 오리진은 이렇게 빼기로 보통 빼기로 씁니다. 크로스 오리진 오리진 그죠? 리소스 자, 유튜브 가서 내가 공유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자, 공유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렇죠? 자, 여기 가서 공유 여기 땡땡땡 보이죠? 세모 땡땡땡 여기다 공유 자, 여기다 퍼가기 자, 퍼가기가 있어요. 퍼가기 있어요? 퍼가기? 없어요?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로그인을 해보세요. 그렇죠? 로그인 하면 뜰 거예요. 퍼가기 그러면 아이프레임 주소가 뜹니다. 쇼츠가 안 돼요? 아, 쇼츠는 없어요. 그렇죠? 공유가. 쇼츠는 와서 보래요.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로 내려보면서 시간 때우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갉아 먹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악하지 말래요. 이건 정신 갉아 먹기용이에요. 쇼츠는.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 1시간 후딱 가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쇼츠는 안 됩니다. 자, 다시 여기 와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규칙을 얘기하는 펄리시. 자, 기본적으로 이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펄리시는 무엇을 따르냐? SOP를 따라요. 자, SOP는 Same Origin Policy, Same Origin Policy. 같은 서버에서 리소스를 참조하는 규칙을 얘기해요. 같은 서버에 있는 리소스만 참조 가능해. 자, 그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다른 서버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 유튜브는 그 규칙을 어기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다? 돈이기 때문에. 서버가 리소스를 주는 건 돈이에요. 근데 막 마음대로 참조해가지고 쓰면 그건 뭐예요? 서버가 계속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막고 있더라. 그거를 안 막고 있는 곳도 있더라. 보통 이제 API를 제공하는 업체나 공유로 돈을 버는 업체는 그것들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뜨면 여기서는 지금 본인 사이트를 막고 있거든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지정 안 해도 기본이라서 막고 있구나. 이런 사이트들은 제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프레임은 뭐다? 그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큐먼트로 여기 브라우저인 것처럼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프레임이라 하고 이 아이프레임들을 이렇게 여러 다양한 속성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본 것은 경로,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 사용법, 그 다음에 리소스가 무엇인지 배워봤습니다. 리소스. 자, 요거 리소스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절대 경로나 루트 경로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서 한 거고요. 요건 제가 어디에 또 저장돼 있냐면 어디에 제가 나눠드린 도큐먼트에 보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PPT. 자, 이 PPT에 보시면 HTML 수업이죠. 자, HTML 수업.
HTML 수업. 왜 전화가 2번이 나올까요? 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제가 URL 구조를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자, URL 구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상대 경로에 대한 내용이 경로가 여기 없나? 아, 경로가 여기 없군요. 그렇죠? 자, 경로 내용은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경로를 내가 여기 썼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iframe도 있고요. 그렇죠? iframe도 있고 경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로가 없네요. 경로는 제가 따로 저장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예전에 했었는데. 자, 여기서 iframe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트스트랩에서 그리드 시스템이나 이 부트스트랩 사용법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제 영상을 아직 덜 받고 빠진 분들 중에 그렇다고 하니까 좀 보면 제가 복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 과제를 내드린 게 있어요. 과제는 여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 가면 부트스트랩으로 뭐 모달 만들기, 토스트 만들기, 알람 만들기, 버튼 만들기, 자, 이런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트스트랩을 만들어 놓은 예시도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시도 쭉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탭 메뉴 홈워크도 있고요. 자, 탭 메뉴 만들기. 자,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건 부트스트랩 수업이 아니라.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더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자, 요것도 해보시고. 나 이제 부트스트랩 과제는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요 회원가입 페이지. 요거 부트스트랩으로 돼 있거든요. 반응형 웹으로 이렇게 크기도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메뉴가 이렇게 사라져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메뉴. 자,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만드는 규칙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 게시판. 자, 이미지 게시판. 자, 이거는 저기 뭐냐, GPT가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공짜로 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참조를 한 거고. 자, 지금 보면 이 반응형 웹이라서, 자, 여기 그리드 시스템을 먼저 배우고 하셔야 돼요. 자, 반응형 웹에서 커지면 이렇게 2칸, 자, 커지면 4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콜로 나누어진 거고, 여기에 공지나 자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검색판도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1개, 2개 이런 식으로 나뉘죠. 자,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 구현 방법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HTML 다 쓰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실 때는, 자, 여기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가시면, 자, 예를 들어 저기 이미지는 카드라는 걸 썼어요. 카드. 자, 카드에 여기 보면 이미지 카드 보이죠? 요게 지금 요 친구입니다. 아, 요거는 요걸 써야 되겠구나. 지금 현재 여기 디자인이 좀 깨졌네. 안 이쁘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인풋은, 자, 인풋은 여기 가면 폼에 보면 인풋 그룹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다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 가입도 여기 지금 올라가는 거는 플러팅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팅 라벨. 자, 이런 것들을 다 보셔서 작업을 하세요. 자,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건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HTML, CSS는 끝을 내려고 하고, 쉬었다가 오면 자바스크립트 나가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도 HTML 수업의 확장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영상을 폴더를 새로 파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부터 2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